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과 부담을 안고 계십니다. 아이 결혼 준비를 혼자 다 해야 하는데 막막해요. 예식장에서 혼주 인사를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떨려요. 상견례 때 혼자 앉아있으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결혼식 당일에 감정이 북받쳐서 울면 어떡하죠? 신랑 신부 양가 부모가 다 있는데 저만 혼자라서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배우자 없이 자녀의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고 외로운 일입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도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과 불안감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멋지고 당당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자녀의 결혼을 치러낸 분들의 경험담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이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감당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일인지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8세 박정희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씨는 2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6세 둘째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정희 씨의 첫 반응은 기쁨보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인데도 막막한 마음이 더 컸어요. 아들 형 결혼할 때는 남편이 모든 걸 주도해서 준비했거든요. 저는 어머니 역할만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혼자서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박정희 씨가 가장 걱정했던 것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식 비용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적금이 있기는 했지만 혼자서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둘째, 결혼 준비 과정의 복잡함이었습니다. 예식장 선정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사진, 메이크업, 뷔페 음식, 답례품까지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셋째, 상견례와 예식 당일의 부담감이었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들 앞에서 혼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위축됐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아들에게 부족한 아버지가 되는 것 같다는 미안함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 안 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집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는데 우리 아들은 어머니 혼자서 준비해주니까 뭔가 부족할 것 같고, 이런 걱정은 박정희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15만 명이 배우자와 사별하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자녀의 결혼을 홀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에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분들의 비슷한 경험들을 들어보겠습니다. 62세 김순자 씨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특히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딸 결혼 비용을 미리 준비해 주었는데 병원비로 다 써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모든 비용을 마련해야 했죠. 딸한테는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67세 정영수 씨는 아들의 결혼에서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신부 아버지와 대화할 때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남자끼리 편하게 이야기했을 텐데 제가 혼자 나서야 하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55세 이미영 씨는 감정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딸 결혼식 날 남편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신부 아버지가 딸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은 아빠 손잡고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미리부터 눈물이 났어요. 이런 걱정들은 모두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만들어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사실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정희 씨는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힘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멋진 결혼식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홀로 되신 어머니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신부 측 부모님들도 저를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김순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게 많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게 됐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서로 미루거나 의견이 달라서 실랑이 했을 텐데 제가 혼자 결정하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어요. 정영수 씨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부 측 어머니가 제게 정말 훌륭하게 아들을 키우셨다고 존경스럽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충분히 훌륭한 어머니라는 거요. 이미영 씨도 감정적으로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남편 생각이 많이 났지만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우리 딸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성공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라는 사실에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절대 부족한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4세 한명숙 씨는 처음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집은 부모가 둘 다 있어서 역할 분담도 하고 든든할 텐데 우리 딸은 엄마 혼자라서 뭔가 부족할 것 같았어요. 특히 경제적으로도 다른 집만큼 풍성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미안했고요. 하지만 한명숙 씨는 상담을 받으면서 관점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홀로 자녀를 키워낸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이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요.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한명숙 씨 딸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명숙 씨가 혼자서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된 하객들은 모두 감탄했고 신랑 측 가족들도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혼자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고집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59세 이순옥 씨는 처음에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걸 남들이 알까 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예식장도 혼자 보러 다니고 드레스 고르는 것도 혼자 하고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순옥 씨가 마음을 바꾸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누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예식장도 같이 보러 다니고 드레스 고르는 것도 함께하고 그리고 친정 형제들도 형부 역할을 자처해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자매, 시댁이나 친정가족들, 절친한 친구들, 동서들, 심지어 신랑 신부 본인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61세 박영희 씨는 처음에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더 좋은 예식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줬을 텐데 라는 생각에 계속 부족함을 느꼈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걸 최고로 해주고 싶으니까 스트레스가 심했죠. 하지만 박영희 씨는 아들의 한마디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저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제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최고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완벽한 결혼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결혼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인을 자연스럽게 기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배우자가 없다는 것에만 집중하는데 오히려 그분을 아름답게 기리는 방법을 찾으면 결혼식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60세 조미경 씨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 남편 사진을 예쁘게 장식해서 놓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입장할 때 아버지 사진 앞에서 잠깐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하객들도 모두 숙연해하면서 감동받더라고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고인이 좋아했던 꽃으로 부케를 만들거나 고인이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편지로 대신 전달하는 것, 또는 고인의 젊은 시절 사진을 결혼 앨범에 함께 넣는 것 등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인을 기리면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집니다. 65세 정순자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보다는 남편이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식 내내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5번째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평소 아버지가 맡았던 역할들을 대신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을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57세 김영자 씨는 아들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능력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식장 계약할 때 조건 협상하는 것, 각종 업체들과 예산 맞춰가며 거래하는 것, 양가 부모님들과 예의 지키면서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혼주 인사를 할 때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객들이 제 인사를 듣고 박수까지 쳐주시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어서 부족한 부모가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훌륭한 부모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각 단계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각 단계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예산 문제입니다. 혼자서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63세 최영순 씨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 걱정이 컸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딸 결혼 비용을 차근차근 준비해뒀는데 남편 병원비로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어요. 혼자서 새로 마련해야 하니까 막막했죠. 다른 집들처럼 화려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최영순 씨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실적인 예산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큰 금액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집들처럼 화려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상담받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딸에게 부채를 물려주면서까지 화려한 결혼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딸이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타협 가능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영순 씨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식장과 식사였습니다. 하객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이 부분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신부 드레스와 메이크업이었고 사진과 영상은 그 다음, 답례품이나 부수적인 장식들은 가장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니까 예산 배분이 훨씬 쉬워졌어요.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할 수 있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부담을 혼자 모두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나 시댁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누이들이 답례품 준비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언니도 신부 드레스 비용은 선물로 하겠다고 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죠. 업체를 선정할 때는 혼자 결정해야 하는 만큼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비교해보세요.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빨리빨리 결정했을 텐데 혼자 하니까 여러 업체를 꼼꼼히 비교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어요. 예식장 사장님도 제가 혼자 오신다는 걸 아시고 더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상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들 앞에서 혼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위축되기 쉽습니다. 58세 윤미경 씨는 상견례를 앞두고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신랑 부모님들은 둘 다 오실 텐데 저만 혼자라서 뭔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대화할 때도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특히 신랑 아버지와는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상견례를 치른 후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우셨다며 정말 존경스럽다고 하시면서요. 신랑 아버지도 아들이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하다고 어머니가 잘 키우신 덕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상견례에서 성공하는 핵심은 당당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녀를 혼자 힘으로 훌륭하게 키워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위축되어 있었는데 상견례 시작하면서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나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자랑스러운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언급하면서 고인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남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라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신부 부모님들도 숙연해 하시면서 깊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59세 장미희 씨는 상견례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신랑 부모님들께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딸 결혼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이야기해드렸더니 정말 감동받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어요. 상견례에서는 대화 주제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 장점들,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장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있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각종 업체들과 계약하고 조율하는 일입니다. 드레스, 사진, 메이크업, 음식, 답례품까지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체계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다니세요. 61세 서정희 씨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엑셀에 해야 할 일들을 다 적어놓고 하나씩 체크해 나갔어요. 그리고 시누이와 함께 다니면서 업체들을 보고 결정했죠.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업체 선정할 때는 가격만 보지 말고 서비스의 질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혼자 오신다는 걸 알고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업체는 제가 혼자 온다는 걸 알고 대충 응대하더라고요. 그런 곳은 과감히 패스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곳을 찾았어요. 그런 업체들이 결과도 더 좋았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결혼식 당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식 당일의 감정관리와 혼주 역할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십니다. 57세 김정숙 씨는 결혼식 당일 아침에 이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남편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남편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같이 딸 결혼하는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런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참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다만 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김정숙 씨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한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게 컸죠?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죠? 오늘 제가 당신 목까지 해낼게요 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오히려 힘이 나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가장 부담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혼주 인사입니다. 하객들 앞에서 혼자 서서 인사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리부터 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63세 이영희 씨는 혼주 인사를 앞두고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하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울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하객들이 안쓰럽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혼주 인사를 해본 후의 소감은 달랐습니다. 막상 마이크를 잡고 서니까 떨리는 것보다 오히려 당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헤쳐왔는지, 얼마나 힘들게 아들을 키워왔는지 생각하니까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혼주 인사를 성공적으로 하는 핵심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말할 내용을 미리 적어두고 연습해보세요. 길게 할 필요도 없고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짧은 인사가 더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했어요. 바쁘신 중에 저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 키운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하늘에 계신 남편도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하객들이 박수를 정말 많이 쳐주시더라고요.
결혼식 진행 중에는 여러 번 감정이 북받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부 아버지가 딸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볼 때, 또는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절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60세 박순희 씨는 이런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딸 손을 잡고 입장하는 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딸은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 그런데 그때 딸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하고 속삭이더라고요. 이런 감정적인 순간들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것도 소중한 추억이고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하객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감동받을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이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56세 조연숙 씨는 결혼식 후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혼자서도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하객들도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시고 신랑 측 가족들도 저를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아들이 결혼식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가 없어서 서운하긴 했지만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엄마 효도 열심히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자녀의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도 크고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해내시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과 부담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감정에만 매몰되지 말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 만들어갈 아름다운 추억들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결혼식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결혼식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기쁘게 자녀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이고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낼 결혼식도 충분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